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화까지 단사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8화 엔딩에서는 사원이 위험에 처하면서 그게 긴장감을 높이며 마무리되었죠. 다행히도 예고편을 보면 사원의 정신이 돌아오는 듯합니다. 아마도 사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 주위에 있는 공범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일날 자신 행적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 강영우 과장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범이라고 한다면 정상훈의 메모와 주한낚시라는 상호명을 알려줄 리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바로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원 또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가 경찰에 진술했다시피 납치범은 자신의 일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아마도 박도재를 의심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보는 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기자들과 함께하는 브리핑 장소에서 자신이 전날 받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협박범의 요구 조건이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대신 영상으로 대체했죠. 자신은 아무리 봐도 의미를 모르겠다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을 튼 건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도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납치범인 진짜 사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박도재가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희주가 말했다시피 그는 꼼꼼함이라고는 1도 없는 분노 조절 장애의 전과자에 불과했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작전을 짤 타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면 납치범 또한 누군가로부터 문자로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요. 희주가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으니 406폰을 회수하라는 것이 그의 지시였죠. 원작에서 보면 공범이 박도재로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대학을 다닌 것으로 나오죠. 그를 대변인실로 데리고 온 것도 사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컨트롤하기 위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작대로 간다면 박도재가 공범이 맞을 텐데요. 그런데 드라마 진행 부분을 보면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어쩌면 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8화에서 보면 상우에게서도 알 수 없는 의문스러움이 느껴졌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희주는 납치범으로부터 사원이 본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그로부터 연락이 오자 상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각 사원 또한 그 호화별장에 있었던 것이죠. 희주는 보육원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상우와 함께 그 장소에 도착하지만 날이 어두운 관계로 차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원이 목격한 것인데요. 평소 상우를 경계하고 있던 사원이 그 차에 희주가 동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극도로 흥분한 사원이 희주에게 전화를 걸지만 상우가 옆에 있는 관계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전화를 받지 않는 희주에게 상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상한 말을 하죠. 자신 말고 누군가 또 알고 있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너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상우 표정은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의 부드러운 표정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뭔가 알 수 없는 서늘함과 오싹함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런데 상우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희주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납치범도 알고 있는데요. 희주가 406폰을 사용해왔고 납치 당시에도 화난 희주가 사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걸라고 소리쳤었죠. 그렇다면 혹시 공범이 박도재가 아닌 상우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즉 그들이 방송에서 찾고 있다는 쌍둥이가 상우 자신인 것이죠. 본인은 당시 호화별장에서 도망쳐 살아 돌아왔지만 쌍둥이 형은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상우는 왜 오랜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는데요. 자신 말을 믿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왔다고 말이죠. 이 말인즉슨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우는 당시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 시절 자신이 알고 있던 사원과 현재 사원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사원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해부할 만큼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8화에서 보인 사원의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까지 죽을 수 있는 화재 현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도 함께 쓰러진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화에서는 이나가 결혼 전날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있었죠. 바로 결혼 전날 누군가 이나에게 사원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익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나는 기겁을 했고 이 사실을 홍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나의 예상과 다르게 홍 회장은 크게 놀라지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나의 도주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나는 사원의 검사 결과지를 보낸 이는 홍 회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홍 회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 회장이 익명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나 결혼을 막고 싶었다면 익명으로 봉투를 보낼 것이 아니라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봉투를 누가 보냈냐는 것인데요. 아마도 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희주를 좋아해왔었는데요. 그에게 있어 희주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것이었죠. 더구나 그런 희주가 개망나니 같은 놈이랑 결혼한다는 소리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주를 자신 옆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나 스스로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커밍아웃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갑자기 신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모두 사원의 계획하에 신부가 바뀐 것이죠. 사원이 406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희주를 감옥 같은 홍 회장 집에서 탈출시켜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이죠. 사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희주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나 아버지 홍 회장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 가족들이 당한 교통사고도 백장호의 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홍 회장은 교통사고 이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나 말에 의하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백장호가 홍 회장 앞에 무릎 꿇은 그 순간으로 보입니다. 백장호는 사망 전 홍 회장과 아무도 모르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내용인즉슨 비밀을 끝까지 지킬 시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홍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수사를 종결시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식 대신 돈과 권력을 선택한 것이죠. 희주를 사원과 결혼시키면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것도 대통령 사돈으로서 권력을 함께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백의용은 알지 못했었는데요. 홍 회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대로 당하게 되죠. 사원에 대한 협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자 발끈하는 백의용인데요. 이나가 귀국한 것을 알리면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겠냐며 3년 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홍 회장한테 제대로 뒤통수 털리는 백의용인데요. 그는 백의용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장호와의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원이 가짜 사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해주죠. 그런데 백의용과 홍 회장 또한 협박범이 진짜 사원이라는 걸 눈치챈 듯한데요. 홍 회장은 확실하게 처리한 것이 맞냐고 그에게 물어보죠. 그러나 확실한 대답 대신 얼버무리는 백의용인데요. 흥분한 홍 회장은 자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썰어버리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죠. 어쩌면 진짜 사원을 잡는데 홍의 장역할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가 이 시점에 나타난다면 그 또한 사돈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죠. 9화에서는 다친 사원이 깨어나면서
두 사람의 더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원이 하는 브리핑에 희주가 통역을 맡게 되면서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단상을 오르게 되죠. 희주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단단해진 듯 보입니다. 희주가 워크샵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대사가 없지만 많은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죠. 그 사진들 대부분은 희주와 사원이 함께 찍힌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원의 시선은 항상 희주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주는 3년 만에 알게 된 것이죠. 사원은 희주와 함께한 집이 너무나 따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희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다고 얘기하죠. 희주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원을 지켜낼 차례라며 각오를 내비치는데요. 과연 9화에서 희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